안녕하세요. 염기서열 분석기라는 주제로 문제해결 경진대회를 발표할 분재생물학과 한시윤입니다. 먼저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전자 염기수는 약 3만 개입니다. 이렇게 어떤 생물체든 바이러스든 분자생물학적으로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것이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코로나가 닥친 지금의 시대 상황에 맞물려 저는 분재생물학과 학생으로서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 지금 배우고 있는 파이썬을 활용해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또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생명체 탐구에 필수적인 염기서열 분석에서 정말 긴 염기서열을 일일이 손으로 세어 각 염기의 개수를 하나하나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너무 불편하고 동시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염기서열을 입력했을 때 바로 그 염기서열을 분석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정의하자면 우리는 사람이 각각 DNA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DNA를 통해 단백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DNA 상에서 염기가 일렬로 3개씩 모이면 하나의 트리플렛 코드를 형성하여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 트리플렛 코드들이 여러 개 모이면 궁극적으로 하나의 단백질을 지정하게 됩니다. 즉, 염기가 3개 모이면 트리플렛 코드를 형성하여 단백질 서열로 변환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염기 서열을 분석하게 됩니다. 일정한 염기 서열은 유전 정보나 생물학적 기능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 유전자의 경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4종류의 염기 총 30억 개가 일정한 순서로 늘어져 있습니다. 염기 서열에 따라 키, 피부색 등 생물학적 특성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30억 개나 되는 이 염기 서열들을 우리가 직접 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전자는 생물의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단백질을 지정하는 기본적인 단위로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염기 서열을 통해 단백질을 지정하는 원리를 따릅니다. 따라서 긴 염기 서열을 상대적으로 정확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 즉 문제 분석을 해보자면 먼저 DNA 베이스를, 즉 염기들을 입력을 받습니다. 또한 이 DNA를 mRNA로 전사를 해야 되고 또 그 각 염기 서열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의 염기 개수와 또 그 총 염기 개수를 막대 그래프를 통해 출력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과 화면 드립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후에 막대 그래프를 출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 판다스 모듈을 미리 임포트합니다. 또한 후에 막대 그래프를 출력하기 위해 한글이 필요한데 매트플롯립에서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 두 번째 코드를 실행하여 현재 노트의 콜앱 실행 환경에 한글 폰트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노트가 다시 새로운 설정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런타임에서 런타임 다시 시작을 해줍니다. 지금 미리 실행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폰트 설치 후 런타임을 다시 시작했다면 이제는 매트플롯립의 함수들이 해당 폰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기 위해 세 번째 코드를 실행합니다. 또한 오류 확인을 위해 네 번째 코드를 실행합니다. 다음은 인풋을 통해서 DNA 염기 서열을 입력받습니다. 임의의 염기 서열을 입력해줍니다. DNA가 mRNA로 전사되기 때문에 DNA에서의 티민 염기는 mRNA에서의 유라실로 대치되기 때문에 replace를 사용해서 티민의 유라실로, 즉 DNA를 mRNA로 전사시키는 과정을 거쳐줍니다. 그 다음 for 반복문을 활용해 염기 서열의 각각의 수를 세고 또한 총 개수도 세어 이렇게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와 판다스 모듈을 활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그 데이터 프레임을 바탕으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코딩을 하여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를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이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느낀 점은 코딩과는 하나도 관련이 없었던, 또 코딩에 관해서는 전혀 몰랐던 제가 이렇게 기컴프 수업을 들으면서 쌓은 코딩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또한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잠깐 배우고 또 활용할 수 없을 줄 알았던 이 지식들을 전공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를 직접 해결해 보니 이 경진대회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제가 전공과 관련한 진로를 찾아가며 또 그 진로에 다다랐을 때에도 이 프로그래밍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귀찮고 반복적인 활동을 코딩을 통해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고, 우리가 이제는 전공 과목뿐만이 아니라 코딩도 필수적으로 배우면서 스스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좀 더 윤택한 삶의 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코딩에 대한 흥미가 좀 더 생겼고, 또한 후에도 스스로 코딩 공부를 해서 각각 어떤 단백질을 형성하는지, 또한 랜덤 함수를 활용해 염기 서열이 치환되었을 때, 즉 변이가 발생하였을 때 바뀌는 단백질의 형성에 대한 코딩도 진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